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주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영어 단어들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런 단어들인데요. 딱 15개 준비했습니다. 정말 이 단어들만 아셔도 해외여행 가서 어떤 장소를 찾아가는데 그 장소 이름을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단어들 최대한 읽는 방법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단어가 이루어졌는지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할게요. 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볼 단어는 공항이란 뜻을 가진 단어예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그쵸. 우리가 출국할 때부터 입국할 때까지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공항이잖아요. 그 공항이란 단어를 볼 건데, 사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처음에 있는 AIR, 이 부분이 air란 뜻이에요. 에어란 단어예요. 에어란 뜻이 아니고 에어란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공기란 뜻도 있고요.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아니면 공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뒤에 있는 PORT 여기를 port 이렇게 읽는데 이 port란 뜻은 원래 항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항구. 배가 드나드는 항구. 그래서 비행기가 발명되기 이전 옛날에는 우리가 항구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입국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항구란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에어포트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공중으로 날아다니죠. 그래서 공중에 있는 그런 뭐 항구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단어인데 사실 공중에 있진 않지만 비행기가 공중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에어포트라는 단어가 이렇게 탄생됐다. 그 탄생된 배경을 좀 아시면 단어를 좀 외우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읽으실 때는 그냥 써 있는 그대로 에어포트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그냥 한국어 발음하듯이 에어포트 이러면 조금 어색하니까 약간의 그룹을 넣어주셔서 에어포트, 에어포트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단어는 느 정도 설명은 해드린 것 같으니까 저랑 같이 딱 두 번만 읽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저랑 호흡하시면서 소리내서 읽어주시는 게 훨씬 더 기억이 잘 남는 방법이니까 꼭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읽을게요. airport, airport. 한 번 더요. airport. 예, 되셨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어인데요. 해외여행 하다 보면 가끔 한국 대사관을 반드시 방문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어떤 상황이냐면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죠? 여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은 소매치기를 당해서 그 안에 여권이 있는데 지갑이나 가방을 소매치기 당해서 여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한국 대사관을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 대사관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글로는 코리안 엠버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단어도 뭐 두 단어죠. 위에 있는 단어는 Korean 이렇게 발음되는 단어고 한국이죠. 예. 그래서 한국은 코리아. 어, 맨 뒤에 있는 코리안이란 단어 맨 뒤에 있는 n을 빼고 코리아라고 하는데 n이 붙으면 뭐 한국인의 뭐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한국의 대사관이라는 의미로 Korean 이렇게 n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embassy 이게 대사관입니다. 그래서 Korean embassy 하면 한국 대사관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설명해 드릴 거는 딱히 없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 단어의 소리를 익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몇 번 읽어 볼 건데 두 번씩 읽어 볼 건데 읽기 전에 제가 조금 더 들려 드릴게요. 제가 한 딱 두 번 정도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Korean Embassy, Korean Embassy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렇죠? embassy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Korean Embassy. 한 번 더요. Korean Embassy. 네, 잘하셨고요. 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정말 중요한 장소죠. 그쵸? 우리가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을 꼭 들려야 되는데, 예, 해외에서, 길거리에서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때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restroom, restroom. 이게 이제 화장실인데, 이 단어도 생성 과정을 보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앞에 보면 rest 이게 영어로 rest 이렇게 읽습니다. r이란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혀를 좀 말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rest 이렇게 좀 말아 주셔야 된다는 거 설명해 드리고요. 의미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래서 rest, 쉬다. 그 다음에 뒤에 room, room. 이거는 이제, 어, 방이죠. 그래서 쉬는 방. 이게 이제 화장실의, 진짜 의미인데, 예, 왜 화장실을 쉬는 방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방? 화장실? 이렇게만 조금 생각하시면 이 단어도 조금 쉽게 익혀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화장실이라는 단어도 저랑 같이 두 번 읽어보고 또 다음 단어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restroom. 한 번 더요. restroom. 네, 되셨고요. 또 다음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점. 예, 편의점도 정말 중요한 단어 중 하나예요.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필요한 게 가끔 생길 수 있는데, 편의점에 가면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그쵸? 생필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점 가면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편의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죠. 편의점은 convenience, 그리고 sto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뒤에 있는 단어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store 이 단어부터. store라는 단어는 상점이라는 뜻이에요. 상점. 무언가를 파는 곳. 그렇죠. 상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있는 convenience 이 단어가 편의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도 편의 이 점이 상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졌듯이 영어에서도 그 뜻 그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좀 단어가 어렵죠. convenience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저랑 같이 몇 번 따라해 보면 익힐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사항 하나가 뭐냐면 convenience 그리고 sto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적어 놓기는 한글을 적어 놓기는 convenient 하고 쓰를 안 적었어요. 왜 안 적었냐면 발음이 겹치기 때문에 그래요. convenience 할 때도 스 소리가 나고요. store 할 때도 스 소리가 나죠. 이 소리가 겹치니까 한 번만 스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convenience store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자, 그 발음적인 부분도 설명해 드렸고요. 발음하실 때 convenience store 이렇게 약간 그루브 타시면서 할 때 조금 소리를 높여주시고 convenience stor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단어도 저랑 같이 두 번 읽어보고 또 다음 단어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convenience store. 한 번 더요. convenience store. 네, 되셨고요. 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호텔입니다. 호텔. 호텔은 영어로도 호텔이고 한글로도 호텔인데 제가 이 단어를 준비해 드린 이유는 외국에서 그냥 한국식으로 호텔 이러면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발음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가장 못 알아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만한 게 뭐냐면 L 소리예요.
호텔에 보면은 HOTEL, L로 끝나잖아요. 이 L 소리를 좀 정확하게 내주셔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L이 리을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호텔, 호텔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L 소리는 한국의 리을 소리와는 좀 차별되는 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L 소리를 내실 때는 혀가 윗니 뒤에 붙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L, L, L 이렇게 하는 겁니다. L, L 이게 아니고 L, L 그래서 L처럼 들려요. 그래서 호텔을 발음할 때도 호텔 이게 아니고 호텔, 호텔, 호텔 이렇게 L 소리가 마지막에 들려야 된다. 그래야 외국에서 그 외국 분들이 좀 정확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정리해 드렸고요. 저랑 같이 두 번 발음해보고 또 넘어갈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호텔, 한 번 더요. 호텔, 네, 되셨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기차역이네요. 그쵸? 우리가 유럽이나 뭐 어떤 나라를 뭐 여행하든지 간에 우리가 자유여행할 때, 기차 타고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차역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 이 단어 쓰시면 되고요. 이 단어도 두 가지 단어가 붙어서 하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에 보이는 train이란 단어는 기차를 뜻하는 단어예요. train, Train 여기가 train 기차를 나타내는 단어고요. 뒤에 station 이게 역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뭐 역이나 이런 그런 뭐라 그러지? 어떤 좀 복합적인 장소 그런 장소를 나타낼 때 영어에서는 st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차역을 train station이라고 하고요. train 발음하실 때 트레인이 아니고 제가 치읓 train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영어에서는 T와 R이 저렇게 붙어 있으면 치읓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트레인이 아니고 train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요것도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읽어보면 train station 기차가 다니는 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단어도 저랑 같이 두 번 읽어보고 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train station, train station. 한 번 더요. train station, train station. 네, 잘하셨고요. 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ubway station, 지하철역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subway란 단어만 좀 봐주시면 돼요. subway, 이게 지하철입니다. subway, 지하철이에요. 그래서 뒤에 스테이션은 똑같잖아요. 그쵸? 기차역은 train station, 지하철역은 subway station. 기차는 train, 그 다음에 지하철은 subway.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subway란 단어도 제가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sub, 여기를 sub 이렇게 읽어요. 근데 sub이라는 게 뭐냐면, 약간 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ub, 밑이에요. 그리고 way는 길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길. 지하철이 말 그대로 땅 위로 가는 게 아니고 땅 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밑에 있는 길. 그쵸? 땅 밑으로 가니까. 그래서 지하철이 서브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단어도 저랑 같이 두 번 읽어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Subway station. Subway station. 한 번 더요. Subway station. Subway station.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subway를 제가 subway 이렇게 적어놨죠? 약간 발음하기 쉬우라고 적어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은 bus, 그리고 stop이라는 단어를 써요. stop은 멈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은 뭐 이렇게 건물이 막 있는 게 아니고
팻말 하나 딱 있잖아요. 그리고 그 팻말이 있는 곳에 버스가 멈추죠. 그래서 버스가 멈춘다라는 의미로 버스 스탑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예, 스탑이란 단어 아시죠? 멈춰 할 때 스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보시면 여기도 버스 S로 끝나고요. 스탑 할 때 S로 시작하잖아요. 여전히 스 소리가 겹치기 때문에 제가 적어 놓을 때 버스 스탑, 버스 스탑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원어민들도 이 단어를 버스 스탑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버스 스탑, 버스 스탑 이렇게 발음하니까 같은 발음으로 읽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단어도 그럼 저랑 같이 두 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버스 스탑, 버스 스탑. 한 번 더요. 버스 스탑, 버스 스탑. 네, 되셨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찰서예요. 그리고 이 단어도 제가 조금 전에 정리해드린 한국 대사관 못지않게 중요한 단어예요. 외국에 가면 소매치기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서 가서 뭔가 신고를 한다거나 잃어버린 물품을 찾는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란 단어도 되게 중요하고요. 경찰서란 단어는 police station이에요. station이란 단어는 지금 기차역부터 지하철역 이렇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스테이션, 스테이션 이거는 이제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police, police 그죠 경찰이죠. 이 단어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police, station, police, station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police, s, s 소리로 끝나고요. station 여기도 s 소리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한글을 적어 놓을 때 police station, police station 이렇게 poly 하고 s를 빼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발음하실 때도 police station, police statio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이 단어도 두 번 발음해 볼게요. police station, police station. 한 번 더요. police station, police station. 네, 잘하셨고요. 또 다음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이란 단어고요. 비교적 간단하죠. bank, bank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은행에 갈 일은 우리가 이제 환전하거나 뭐 이럴 때 혹은 가서 뭐 급하게 한국으로 송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이제 은행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단어고요. 뱅크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약간 쌍비읍 소리로 된 소리로 bank, bank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뱅크 이게 아니고 bank, bank 이렇게 약간 강세를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단어도 저랑 같이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bank. 한 번 더요. bank. 되셨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식당이네요, 식당. 식당은 우리가 이제 밥을 먹는 곳이죠. 그래서 식당이란 단어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여행하다가 배고프면 식당을 찾아야 되거든요. 가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 식당이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제가 적어놓기는 restaurant, restaurant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단어를 한국에서 어떻게 우리가 응용해서 쓰냐면 레스토랑이라고 해요. 레스토랑. 한국에서는 레스토랑이 어떤 의미죠? 그렇죠. 약간 양식을 파는 그런 고급 음식점 이런 거를 우리가 레스토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한국에서 부여한 의미이고요. 원래 레스토랑의 의미는 식당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는 레스토랑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원래 발음은 레스토랑트, 레스토랑트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의미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rest, rest, rest 거기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쉬다라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rant, restaurant, restaurant 이렇게 발음이 된다. 좀 단어 글자 수가 많아서 좀 읽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단어에 있는 알파벳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전체 모양을 좀 익혀 주시면서
이 단어는 restaurant 이렇게 발음된다라는 거를 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단어도 저랑 같이 두 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restaurant, restaurant. 한 번 더요. restaurant. 되셨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카페네요. 카페. 우리는 카페를 카페 이렇게 읽지만, 그쵸? 영어에서는 이 단어를 cafe, cafe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사실 이 cafe이란 단어는 영어 단어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어로 알고 있어요. 근데 프랑스어를 어, 미국 사람들이 그냥 본인들의 외래어로 쓰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위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잖아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점 찍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 프랑스어기 때문에 점이 찍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를 카페가 아니고 캐페 이렇게 읽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캐페는 그쵸 뭔지 아시죠? 우리 커피 마시는 곳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도 저랑 같이 두 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캐페, 캐페. 한 번 더요. 캐페, 캐페. 되셨고요. 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병원입니다. 병원은 영어로 hospital, hospital, hospital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HOS까지 해서 house, house 이런 소리가 나고요. PI가 P, P 그 다음에 TAL 여기가 tall 이렇게 돼서 hospital 이렇게 난다고 좀 보시면 돼요. 이 단어는 비교적 글자를 보고 소리를 유치해서 읽는 게 좀 쉬운 단어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동네 의원들이 많잖아요. 병원들, 그쵸? 개인 병원이라고 하죠. 개인 병원들이 되게 많은데 어, 미국에는 특히 미국에는 개인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대형 병원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 대학병원이라든지 뭐 국립병원 이런 큰 대형 병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대형 병원을 하스피털이라고 합니다. 개인 병원은 하스피털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하스피털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아플 때 가는 병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도 저랑 같이 두 번 읽어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hospital, hospital. 한 번 더요. hospital, hospital. 되셨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약국이네요. 그쵸? 우리가 병원을 가는 일도 있지만 병원 가는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형 병원. 아주 많이 아플 때 가요. 크게 다쳤을 때나.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보통 가볍게 뭐 두통이나 복통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약을 사 먹잖아요. 약을 사 먹을 때는 우리가 이제 약국을 가는데 약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drugstore, drugstore 하시면 되고 영상 초반에 이 스토어란 단어는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편의점 할 때 스토어 상점이란 뜻이라겠죠? 근데 앞에 drug 이게 약이거든요. 약이 있는 상점 그게 약국이잖아요. 그래서 drugstore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와 R이 만나면 지읒 소리를 내요. 조금 전에 T 알파벳 T와 R이 만났을 때 치읓 그쵸? 소리를 낸다. 지금은 D, 알파벳 D와 R이 만나면 지읒소리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는 drugstore, drugstore 이렇게 지읒으로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단어도 저랑 같이 두 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drugstore, drugstore. 한 번 더요. drugstore, drugstore. 네, 되셨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인데요. 주차장이에요. 뭐 해외에서 우리가 여행할 때 뭐 대중교통으로 다니기도 하지만 보통 렌트해서 다니잖아요. 그럼 렌트해서 다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갈 때 주차장을 찾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주차장이란 단어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고요. 주차장은 영어로 parking lot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좀 쉬운 부분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면 맨 뒤에 있는 lot, lot이라는 단어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lot이란 단어는 그냥 무슨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큰 의미를 준 단어는 아니고요. 앞에 parking 이게 이제 주차입니다. 주차.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차에 보면은 주차할 때 그 알파벳 P에 그 기어가 들어가는 거 아세요? 이렇게 주행할 때는 D에 돼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주차할 때는 P에 놓죠. P에 놓는 이유가 주차가 영어로 parking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arking. 제일 첫 글자가 P잖아요. 그래서 parking이 주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park, P-A-R-K, park란 단어는 주차하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파크는 공원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파크란 단어는 어, 공원이란 뜻도 있어요. 명사로 사용될 때는. 근데 동사로 사용할 때는 주차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하나인데 의미가 두 개다. 명사로 쓸 때는 공원, 동사로 쓸 때는 주차하다.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차장을 영어로 parking lot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도 두 번 읽어보고 오늘 배운 단어 한번 복습해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단어 먼저 두 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parking lot. 한 번 더요. parking lot. 되셨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배웠던 단어들 얼마나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공항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공항은 그쵸. 공중에 있는 항구 에어포트였습니다. 에어포트.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에어포트. 되셨고요. 한국 대사관. 한국 대사관은 Korean Embassy. 이게 글자 수가 많아서 좀 작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예, 한번 크게 봤던 단어니까 좀 작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Korean Embassy. Korean Embassy. 이게 한국 대사관이고요. 화장실. 화장실은 restroom. 쉬는 방. 기억하세요? 그쵸? 화장실은 restroom. 편의점이 뭐였을까요? 편의점.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편이란 뜻이라 그랬죠. 상점은 그쵸, store. 그래서 편의점은 convenience store. 호텔. 호텔은 똑같이 호텔인데 발음할 때 호텔, 호텔. L 소리만 정확하게 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기차역. 기차역은 train station. train station. 그쵸? 지하철역. 지하철역. 지하철이 subway. 그쵸? subway station. 지하철역. subway station. 버스 정류장. 버스가 쓰는 곳. bus stop. 버스 정류장. bus stop. 경찰서. 경찰서도 스테이션이 들어갔어요. 뭐였죠? police station. 경찰서, police station. 은행. 은행, bank. 저 은행은 bank. 계속 하겠습니다. 5개 남았네요. 식당, restaurant. restaurant. 그쵸, 우리가 레스토랑이라고 하지만 원래 발음은 restaurant. restaurant. 이렇게 T 발음으로 끝내주셔야 됩니다. 카페는 그쵸, cafe. cafe. 발음만 주의하시면 돼요. cafe. 병원. 대형 병원이고요. hospital. hospital. 그쵸? 그 다음에 약국. 약을 파는 상점 drugstore. drugstore 하시면 되는데 D와 R은 지읒 소리 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drugstore. 주차장. 주차장은 그쵸? parking lot. parking lo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5개 단어 다 배워봤고요. 이 15개 단어지만 수업하는데 얼추 30분이나 걸렸습니다. 하나하나 좀 뜻 생각하시면서 발음하시면서 익히시면 한 15개 정도, 한 30분 정도 열심히 하시면 익히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강의가 한번 딱 듣는다고 여러분 단어가 되는 게 아니고 몇 번 반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도 다시 한번 돌려봐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